안녕하세요. 중년의 사랑입니다. 향수기? 네. 여자는 평생 몇 명의 남자와 잠자리를 할까? 당연히 사람마다 다르겠죠. 1980년대 에이즈가 사회 문제로 떠올랐을 때 영국에서 공중보건 관계자들이 사람들의 성생활에 관한 데이터가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10년마다 성태도와 생활 습관에 대한 전 국민 설문조사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남자는 평생 평균 14명, 여자는 평생 평균 8명이었습니다. 남자는 평균 여자보다 6명의 파트너가 더 있었다고 합니다. 그럼 왜 남자들은 여자들보다 파트너가 많을까요? 남자들은 과장해서 말하기를 좋아하고 여자는 축소해서 말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하지만 실제 데이터 자료에서는 평생 한 명하고만 잠자리를 가진 사람들이 제일 많았다는 사실. 네, 본론 들어갑니다. 나같이 세상 물정 모르고 나이 든 사내 옆에 잠시 머문 당신이 누구에게라도 입을 맞추어야만 했던 외로움 때문이라면 난 그날 밤을 감히 찬란했다고 말하고 싶소. 난 돈도 시간도 그리고 여자도 좀 있습니다. 평범한 월급쟁이였던 내가 우연히 지인의 권유로 여관을 일찍이 시작했고 그것이 모텔이 되었죠. 그 당시에는 여자 장사도 한동안 했었습니다. 남자 혼자 방을 잡고 조용히 여자를 찾으면 이쁜 것들을 차례로 돈을 받고 들여보냈죠. 암암리에 제법 많은 단골도 있었습니다. 또 그 아가씨들은 아내 모르게 모두 나의 검열을 거쳤습니다. 세상 부러울 게 없는 시절이었죠. 명함을 만들어 다닐 수는 없으니 남들이 나의 직업을 물어볼 때는 좀 망설여야 했지만 그 정도는 별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나는 원하는 웬만한 것들은 뭐든 가지고 있고 뭐든 할 수 있으니까요. 기분에 따라서 자동차도 바꾸어 탑니다. 손가락과 목에는 화려한 황금으로 둘렀습니다. 압니다. 없는 사람들이 뒤에서 자수성가한 사람들을 졸부라고 부른다는 것을 말입니다. 이제 모텔은 아들에게 물려주어도 좋으련만 아내는 지금도 두 채의 모텔 관리를 하는 악으로 삽니다. 아니, 밤마다 커플들이 드나들며 주는 돈맛으로 살고 있죠. 그렇게 오직 돈만을 위해서 살고 있습니다. 아내는 내가 당뇨가 있으므로 밤일을 제대로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지 내가 온종일 밖으로 싸돌아다녀도 어디 가서 뭘 했는지 묻지 않습니다. 단 한 가지 묻는 것은 밥은 굶지 않았는지. 네. 그날도 카톡이나 문자로 한 잔 술을 들먹이며 알랑거리는 여자들을 모두 무시하고 요즘 내 맘에 쏙 들어와 박혀있는 향수기에게로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돌싱이라는 그녀. 언제 봐도 당당하고 나이에 맞지 않게 섹슈얼한 그녀. 수많은 여자를 만나봤지만 이런 분위기의 여자는 처음이었죠. 그녀는 40대였지만 젊고 팽팽한 육감적인 몸매를 가지고 있었고 단아한 듯 하면서도 도도한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보고 있으면 흐뭇하기조차 했습니다. 웨이브진 갈색의 머리는 그녀의 몸매를 더욱더 풍성하게 했죠. 때와 장소에 맞춰 분위기도 맞출 줄 아는 센스 있는 그녀. 술을 전혀 하지 못한다는 그녀, 향수기. 특별히 술을 즐기지 않으니 살면서 별다른 실수도 없었으리라 생각해 봅니다. 이렇게 시원시원하고 여성스러운 여자를 대체 어떤 정신 빠진 놈이 놓쳤을까? 눈이 삐었지. 내가 10년만 더 젊었더라면 어찌 한 살림 차려봤을 텐데 말입니다. 그날 나는 마음을 단단히 먹고 그녀의 꽃가게 근처로 가서 퇴근하기만을 기다렸습니다. 오늘은 무슨 일이 있어도 어떻게 해서라도 그녀를 내 여자로 만들이라. 벌써 2~5번을 만났지만 아직 손도 못 잡아본 그녀입니다. 수도 없는 여자들을 거쳐왔지만 내가 이런 경우는 처음입니다. 그녀 앞에 있으면 죽어가던 가슴이 콩닥콩닥 거립니다. 물론 이 나이에 내가 잘 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도 있지만 말입니다. 일식집에 마주 앉았습니다. 찰랑거리는 긴 머리를 귀 뒤로 쓸어 넘기며 싱싱한 횟감을 오물거리는 나의 향수기. 어찌 저리 예쁠 수가 있을까. 그녀에게 술을 한 잔 권해봅니다. 술 아니야, 반주야, 반주. 취하면 책임지고 안전하게 집까지 데려다 주겠다며 그녀를 안심시켜보지만 그래도 그녀는 술잔을 쉽게 들지 않았습니다. 나는 달래도 보고 얼러도 보고 했지만 모두 허사였습니다.
그럴수록 나의 속은 타들어가기만 하고 그렇게 애타는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이제 다른 방법을 써야 하나 하고 생각하고 있는데 어느 순간 아이 이야기가 나오자 스스로 술잔을 당겨 입에다 가져다 대는 그녀. 향수기. 술을 한 잔 마시고는 휴대폰을 꺼내서 활짝 웃고 있는 아들의 사진을 보여줍니다. 아이가 보고 싶은가 봅니다. 슬픈 듯 고개를 숙인 그녀. 안쓰러운 마음에 그녀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려는데 그녀가 순간 고개를 들며 말합니다. 오빠, 우리 2차 갈까? 네. 자리를 옮겼습니다. 얼마나 마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여기저기 술병이 나뒹굽니다.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도 사실 모르겠습니다. 나도 그녀도 혀가 꼬부라지고 허리도 함께 꼬부라지고 있었습니다. 그만 일어서려는데 그녀가 촉촉한 빨간 입술로 나치기 속삭입니다. 오빠, 나 외로워. 아, 나의 향수기가 외롭답니다. 그래, 나도 외롭단다. 오빠, 오늘 나 좀 꼭 안아줘. 나 버리고 가지 마. 오늘 밤은 무슨 일이 있어도 나의 그녀 향수기를 꼭 안아주어야 합니다. 그렇게 대리를 불러 근처 모텔로 향했습니다. 인사불성인 향수기는 아무래도 술이 처음인가 봅니다. 에구, 때묻지 않은 나의 향수기. 뒷좌석에서 향수기는 술에 취해 자신의 손가락이 내 바지 앞섬 위에서 꼼지락거리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가 봅니다. 에구, 남자도 모르는 순진한 나의 향수기. 그런데 나의 소중이도 함께 술이 취했는가 봅니다. 향수기의 손가락이 나긋나긋하게 논이는데 나의 소중이는 얌전하고 조신하게 고개를 숙이고 있습니다. 조금 초조해집니다. 취해서 옹알거리는 향수기의 입술이 벌겋게 달아오르는 내 눈동자 속으로 들어옵니다. 그 입술이 나의 뺨에 빨갛게 도장을 찍습니다. 나의 향수기는 술이 처음이라 자신이 지금 무슨 행동을 하는지 모르는가 봅니다. 드디어 모텔방에 입성했습니다. 내 목에 매달려 비틀거리는 그녀를 잠시 침대에 떼어두고 샤워실로 들어갔습니다. 안경과 옷을 벗고 한동안 세찬 샤워기의 물줄기를 맞아봅니다. 그렇게 정신을 좀 차려보려 했지만 술 기운은 여전한 듯합니다. 세상도 돌고 내 몸도 함께 돌아갑니다. 엉금엉금 벽을 짚어가며 방으로 나왔습니다. 비틀거리며 음악에 맞추어 혼자 춤을 추고 있는 향수기. 향수기는 술이 정말 처음인가 봅니다. TV 속에서 꽃미남의 남자 가수가 노래를 부르고 향수기의 몸은 살랑살랑 리듬을 타고 있습니다. 드디어 그녀가 침대 위에 널브러진 나를 향해 새끼를 흘리며 눈웃음을 지어보냅니다. 나의 소중이가 꿈틀거리기 시작합니다. 리듬에 맞춰 한 발 한 발 나에게 다가오며 옷을 하나씩 벗어던지는 향수기. 실크의 꽃무늬 브라우스를 벗어 손끝으로 가볍게 툭. 그녀의 피부를 닮은 베이지색의 풍만한 브래지어가 나타납니다. 굴곡진 몸매, 터질 듯한 가슴. 내 눈앞에서 영화의 한 장면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다시 그녀의 손끝이 허리 뒤에 지퍼를 내리고 살짝 엉덩이를 비틀어가면서 꽉 낀 스커트를 벗어던집니다. 그렇게 휘청이면서도 그녀는 나에게서 유혹의 눈길을 거두지 않습니다. 심장이 멎을 듯합니다. 이제 브래지어와 작은 팬티 한 장의 끝만 당겨내면 끝입니다. 그러나 그때 벌겋게 술이 오른 그녀가 한 손으로 자신의 정수리 머리채에 양 손끝을 집어넣더니 갑자기 자신의 머리채를 확 낚아챕니다. 내가 좋아하는 웨이브진 그녀의 긴 머리채가 통째로 뽑혀 날아가 창문가에 떨어집니다. 환한 불빛 아래 나타난 그녀의 맞박이 대머리.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눈을 비비고 다시 한번 살펴봅니다. 마치 먹물이 문어 머리 위에 흘러내리듯 뒤통수에 한 올 두 올 흩어져 있는 대머리. 조금씩 일으켜 세워지던 나는 한순간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나의 향수기는 술이 정말 처음인 듯합니다. 나같이 세상 물정 모르고 나이 든 사내 옆에 잠시 머문 당신이 누구에게라도 입을 맞추어야만 했던 외로움 때문이라면 난 그날 밤을 감히 찬란하다고 말하고 싶소. 중년의 사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